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여러분 펴시고요. 납세무자인데 여러분 보시면 별표 3개 하셨으면, 자, 납세무자 보기 전에 또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핵심 꼭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 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대상입니까? 네. 전세권 대상입니까? 아니요. 자, 우리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거. 우리가 집 전세 얻을 때, 상가 임차할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자, 정답입니다. 전세권 취득세가 아니고. 근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런 승강기, 건축물에 부수에 설치되는 경우에 이런 거 대상이 되고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대상이 되죠. 허가와 무관하고. 또 골프용권 같은 승마용권 같은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 대상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자 별표 3개 하셨으면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올해는 잘 보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렸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실질과세원칙상 공부상 등기등록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 됩니다.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승기 취득자만이 되는 경우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이요. 머리끌 짧다서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생략해 놓은 건데,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시험에 최근에 3번 나왔는데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쓰냐면, 건물 같은 것에 가설되어지는 이런 부대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런 승강기요, 이런 부대 설비, 이런 것들이 가설되었을 때 이런 부대 설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주체 구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주체 구조부요, 취득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종로, 서울 그 종로, 그러니까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어떤 한 학원에서 강의했었는데 거기가 6층이었습니다. 6층. 근데 70년대 지어진 건물이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그래서 지하 청량리 역에서 내려서 지상까지 뛰고, 지상에서 학원까지 뛰고, 학원 1층에 6층까지 뛰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힘들었었는데 여기 원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원성이 자자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가설합니다. 이런 거, 승강기를. 그러면은 이 가설되지면 이런 것들은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냐? 자, 원래는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 되느냐는 건데요. 자, 요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얘를 납세무자로 하고요 하는 거지 가설한 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민법에서 주물, 종물 같은 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누가 납세무자냐? 만약에 가설한 자를 납세무자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임차인이 요 가설해놓고 장사한 데서 딴 데로 갔어요. 이거 자,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뛰어서 가요? 자,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여기 붙여서 일체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징의 문제 때문에, 이건 여기 붙어 있는데 추징의 문제 때문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어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연대 납세무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본다 그래가지고 예규에서는 건물주를 납세무자라고 하고 가설한 자 X입니다. 옛날 시험에 가설한 자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고, 그리고 요거는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왔습니다. 옳은 거 지문으로만.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그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다 그러면 틀려요. 시점의 소유자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는 아까 우리가 자세히 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합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이녀 칠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요 타임만 되면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이녀 칠남매 중에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데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잠깐 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제가 청춘들은 항상 얘기하죠. 지금 힘들어도 요 시기만 잘 견디면 나는 언젠가 잘 될 거다. 나는 분명히 성공한다. 나는 분명히 해낸다. 항상 본인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아유 올해는 좀 안 돼. 이러지 말고 난 찍어도 합격이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항상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항상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서 말이 씨가 되라고 다른 애들은 한 푼 주지 말고 오남이녀 칠남매 중에 막내들한테 싹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여튼 유증은 내가 죽으면 줘라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해서 상속점 판단하시면 됩니다. 비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 상속을 포함해서요. 자, 과세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한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누가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요. 자, 근데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남매가 있어요. 가벌병정 사남매가 그 주택을 상속받아요. 그럼 상속을 취득했을 때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가불병정 4명의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상속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상속인 각자. 대한인은 상속인 3명이 있는데 대한인은 주택, 민국인은 토지, 만세는 상가를 상속받으면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그리고 공동상속의 경우 연대납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요거는 이제 33회 시험 때 조세 총론 문제에서 정답지문으로 나왔던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조합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갑이라는 조합원이 101동 101호 자, 이거 배정받으면 101호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조합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근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의무자고.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뒤바꿔서 낼 수도 있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이건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또 잘 보셔야 되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뭐로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요. 근데 다만 다음에 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도 대가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예요. 자,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인데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꿔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면 됩니다. 먼저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경매 포함입니다. 여기 그 전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공매, 자 경매 포함해서요. 공매나 자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들 부동산이 자 경매에 넘어갔어요. 자 부모 자식 간에 달라가가지고 내가 경락을 받는다. 대가 입증이 되죠?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축으로 봅니다.
자, 키워드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자, 이것들.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합니다. 여러분,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이렇게 맞바꾸게 되면 공시가 되니까 다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이거 시험에 3번이나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예? X입니다. 2번이나 이렇게 나왔고, 자, 배우자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예? 그래서 이게 3번 나왔어요. 바꿔서도 나오고 옳게도 나오고. 자,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하면 배우자 직계비속 간에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래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됩니다.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렇게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과세면제,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이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자, 다시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은 뭐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먼저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파산송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또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그것을 취득할 만큼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는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요거 눈에 익혀 두셔가지고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 자, 부담부 증여는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똑같은 예를 기본 강의 때 드렸고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똑같은 예를 계속 드립니다. 어떤 얘기냐면 부담부 증여, 똑같은 예. 양도소득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거죠. 부담부 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라는 건데,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자,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토지를 담보로 근데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를 끊는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진짜 얘가 정말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고마워.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시가 5억 상당의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거 똑같아요.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자, 이 증여자한테는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수증자 을 입장에서만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그래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거는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유상 취득이면 대가를 줬다는 건데,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는 건데, 공짜로 받은 수증자가 무슨 대가를 주고 취득했냐?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잘 들어보세요. 수증자는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기 때문에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근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자, 요 사례 같으면 이제 5억에서 3억 뺀,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그러니까 2억 부분에 대해서는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담부 중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주로 보고 채무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주겠다.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주가한 것을 본다.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고, 다만 근데요, 얘네들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 아닐 때 얘기지, 단 만약에 얘네들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관이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 여보 3억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자, 또는 중고딩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학원 갔다 오면 밤 11시인데요. 그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서 밤새 일해가지고 3억원 갚을게요. 아빠 돈으로 갚겠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만약에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도요,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유상취득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들 잘 보셨죠, 여러분들? 그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채무를 3억 원만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주겠다고 봅니다. 근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였다 그러면 이 채무액 상당했고 또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거로요. 근데 대가를 집한 사실을만 증명하면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도 채무액 상당액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자, 5억에서 갚아는 돈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무상 취득으로 본다고 바꾸거나 이거요. 또 다음 중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자, 틀린 거.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건 뭐라고요? 무상 취득한 거로 본다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무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요거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또요, 우리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의제,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건 일단 제가 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을. 그러고 보니까 고기를 한번 드시고 시간 또 됐는데, 또 멍 때리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이네 또. 자,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요,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멍 때리는 사람들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하고, 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습니다.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요,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분할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협의해서 분할로 상속재산 취득하잖아요. 이거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겠고요. 자, 갑을병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이요, 마음 착한 큰형님이 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진짜 슬프고 막 그랬었는데, 자,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일상이 막 매몰돼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코로나 시작할 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양치하다가도 생각나고, 뭐 하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 어디 가다가도 생각나고, 하루에 막 몇 번씩 있고, 그 아버지 생각을 하고 추억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막 정신없이 막 이제 일상에 매몰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다가, 어떨 때 보면 한 2주일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럴 정도로 막 정신없이 삽니다. 자, 이 마음씨가 큰형님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주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1년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울적해서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이 나서, 야, 우리 둘이는 먹고 살만한데 막내랑 똑같이 나누는 게 이게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가지고요,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됩니다. 형님들이 막내한테 좀씩 더 줍니다. 자, 이렇게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재분할이 되는 경우에 재분할로요, 자, 종전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형님들이 공짜로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로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요.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재분할로 초과 취득했는데도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요.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 명의계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즉 이건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자,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라고요? 이것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언해당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재분할을 추가 취득하는 부분을.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신고 납부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제가 아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었냐면, 만약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쳤다. 그럴 때는 이제 증여로 취득한 게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의 소유한, 이게 딱 시험에 이게 이제 한 번 딱 나온 건데, 요거. 상속회복 청구의 소유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칭상속인이라고 그래서 참칭상속인.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상속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해가지고 상속받은 사람이 있어요. 참칭상속인. 그럴 때 진정상속인들이, 야, 너는 상속받을 권한 없는데 네가 왜 우리 상속을 받아? 빨리 우리 거 내놔. 그래서 진정상속인들이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거는 참칭상속, 가짜 상속인들이 진정상속인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해서 이전하게 되면 이거는 진정상속인들이 원래 자기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것도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식법적으로 좀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세 가지요. 상속재산 협의에서 재분할로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는 거예요. 형님들 공짜로 더 준 거죠, 막내한테. 근데 다만, 자,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기 한내 어쩌고 저쩌고, 상속회복 청구에 소유한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경우는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 자, 이거는 또 뭐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 따른,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봐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처음에 논밭이었다가 이렇게 택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여기다가 이제 준공된 토지, 여기에
도로 포장을 한다거나 뭐 등등 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토지 가치가 이제 증가하겠죠? 그렇잖아요. 또 이제 택지 평평하게 밀어놓은 땅에다가 정원 등을 조성 설치하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간주취득처럼 봐요. 자, 그래가지고 자, 설치했을 때 누가 취득세 이거에 대한 간주취득에 대한 누가 취득세 납세문제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자, 보세요.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건축이란 말이 없어요. 자,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냐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러면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그런데 이번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만약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즉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있죠. 이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러면 이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지 뭐. 택지공사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 토지 소유자라고 바꿉니다. 아니고 누구다? 건축물 취득자가.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토지 소유자예요.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 둡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건축이란 말 없죠?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 근데 이번에는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고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거. 세율도 아직 특례 세율을 안 배웠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근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의 부수에는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그 정원 또는 부속 시설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건축물 취득찬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꾼다고 이거를. 뭐로? 토지 소유자로.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오면 그렇게 바꿔요. 자, 그래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토지 소유자. 근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다. 누가 납세의무자? 네? 건축물 취득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구별해 둡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입니다.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물론 위탁자 지위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지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잖아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한다.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리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한 게 이거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믿고 맡겼잖아요. 형식적인 취득이지. 믿고 맡은 것뿐이 수탁자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고, 신탁의 종료로 인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했지. 그래서 형식 취득으로 과세지 않고,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도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돼.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이거예요.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경우. 여러분,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다는 것은 보세요.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이 있다. 이거는 갑이 어떤 신탁 재산을 판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면 신탁한 재산은 위탁자의 지위도 같이 이전해요. 그랬을 때 신탁 재산을 팔면 위탁자의 지위도 이전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새로운 이 새로운 위탁자에 대해서 이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인한 이 새로운 위탁자는 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새로운 위탁자에게. 그러니까 신탁자산을 판 거예요. 그럼 위탁자 지위가 이전돼요. 그랬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당연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취득세 부과되지 않겠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계속해서 보십니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나 건축을 취득하는 경우요. 여러분, 재개발 사업 등이 벌어지면 재개발 사업 시행 전에 종전 건축물과 재개발 사업 시행 후의 건축물은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전 사업 시행 전에 건축물은 다 때려 부시고 어느 매립지로 들어가 있고 새로 시멘트 부어서 지은 거니까 전혀 동일성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건축물은 신축에 따른 원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근데 자, 이 재개발 사업의 토지는요, 보세요. 토지는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의 경우는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데 사업 시행자로부터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 그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꾸면 건축물은 원시 취득한 거로 보는데 승계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꾸고, 토지는 종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원시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꿉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뒤바꾸는 걸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4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34회 시험 때 요때 개정이 돼가지고 요 두 개가 신설된 규정인데, 제가 요거 신설된 개정 내용을 개정세법 설명하면서 요거 시험에 나오면 요걸 뒤바꿔서 낼 거라 그랬는데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뒤바꿔서 나왔어요. 뭐냐?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는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 제가 뒤바꿔서 낼 거라고 했는데 뒤바꿔서 나왔어요. 환지 계획에 따른 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무자고 채비지 보류지는 조합원이 납세무자라고 뒤바꿔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탄하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게 사람이 이걸 문제를 어떻게 낼 건가 할 때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죠, 이런 건. 자, 그래서 뒤바꿔서 나왔고, 이것도 뒤바꿔서 나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환지는 조합원이,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 시행자입니다. 나중에 재산세에서도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고요. 이거 눈에 익히입니다. 그럼 요까지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살짝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따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 자, 교재로 다시 이제 갑니다. 납세무자요. 자, 여기 교재 제가 줄 그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2회독 들어갑니다. 별표 세게 하시고,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기타 단체도 납세무자가 되고요. 자,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등 어떤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그렇죠? 실질과실원칙상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빗줄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양식산업발전법 다음에 등 관계법령에 따른, 즉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기가 포인트죠.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서 바꾸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승계 취득자가 되는 경우,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요,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원시 취득자 납세무 없어요. 현대자동차는. 의제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먼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바꿔서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바꿔서 나온 적이 없고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그래서 최근에 3번 나왔는데 2번이
옳은 거 골라라 해서 정답 지문으로 나왔고, 한 번은 자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그냥 지문에 깔려 나왔었고요. 바꿔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에 3번 나왔는데 다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습니다.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건축물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밑줄이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시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밑줄짝이에요. 그래서 요거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수무자지, 예규에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지 가설한 자 X예요. 연대납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연대납수무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변경 시점의 소유자.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이렇게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를 납수무자랍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 X입니다, 여러분. 자, 밭의 수대로 지목이 변경인데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 아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제 뒤에 또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뽑아서 했지만,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는 그 환지 계획에서 넘어갑니다. 공급 때는, 자,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 환지는 누가 납수무자? 조합원이. 채비지 보리지는 누가 납수무자? 상업 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을 본다는 거 밑줄이요. 뒤바꿔서 나왔고, 시험에서. 과점 주식 취득은 자세히 했으니까 넘어가고, 수입하는 자가 되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차, 기, 항선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자, 누가 납수무자냐? 수입하는 자. 한번 그냥 눈에 익혀둡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건 아까 강조해드렸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수무자냐? 다시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누가 납수무자냐? 상속인 각자가 납수무자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 말은 공동상속인들, 자, 공동상속의 경우에 보세요.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연대 납세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지, 시험에서는 상속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주된 상속자다.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상속인 각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지 주된 상속자에 쓰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쓰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택복숭에 따른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수무자가 되냐? 조합원이 납수무자가 됩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조합이 납세무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부장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것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을 제외하는 거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 대업자가 되는 경우,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라서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건설기나 차량은 시설 대여 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시설 대여업자. 대여시설 이용자 아니고. 그 다음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버스 하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하나를 사가지고 이거를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운수업체하고 저하고 나눠가져요. 그랬을 때 저를
지입 차주라고 하고 제가 사갖고 간 버스를 지입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운수업체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지입 차주. 지입 차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업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면 그 명의자, 운수업체 명의자라든가 장비 대업체가 아니라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주관으로 본다. 실제 취득한 자. 그래서 지입 차량 같으면 지입 차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줄 안 그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이 이제 중요하죠. 이거는 시험 여러 번 나왔고 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요, 이건 뭐라고요? 증여로,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가 있다고 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키워드들의 밑줄을 그시면 돼요.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자,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인데,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자, 증명되는 경우가 취득자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입증이 되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대가 입증이 되니까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또 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입니다. 또 부담부 증여 나왔네요.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요, 자, 봅니다. 부담부 증여예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는 이 아까 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의 규정을 적용하니까 원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은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 증명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아까 그 위의 규정을 준용한대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에는.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빼 2억 부분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대가 인정할 수, 공짜로 받은 거니까 뭐라고요?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둡니다. 부담부 중에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의제.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를 떠올려요. 자, 형님들이 막내한테 공짜로 더 준 거. 자, 그래서 그 등기 대금은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 가액은 재분할에서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라고요? 이거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봅니다. 형님들이 공짜로 더 준 거예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어떤 교재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갖다가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자, 봅니다. 이거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여 취득 X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고. 자, 어떤 경우에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취득한 걸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걸 보느냐? 자, 여기 경우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어쩌고 저쩌고. 상속 회복
청구에 소유한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에는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걸 봅니다. 아까 상속회복 청구에서 참칭 상속인들한테 진정 상속인들이 야, 니네가 왜 우리 걸 상속받아? 넌 상속받을 권한도 없는데 빨리 내놔. 상속회복 청구의 소유에서 가져오면 가짜 상속인들이 진정 상속인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원래 상속으로 취득한 거지.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예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자, 누가 납세의무자냐? 자, 요때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을 때요. 근데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되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은 조성 설치했다.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요?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포인트.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는 건데,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지 않을 때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건축이 수반될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건축물 취득하는 자. 이렇게 딱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입니다. 자,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다는 것은 팔았다는 거예요. 신탁재산을 팔게 되면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돼요. 그랬을 때 누가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 시행,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요, 환지 계획 또는 토지 상환 채권 또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건축물은 신축에 따른 뭐라고요? 원시축으로 보고, 토지의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종전 면적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면적에 대해서 뭐라고요?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은 종전 건축물과 사업 시행 전 건축물과 새로 신축한 건축물은 동일성이 전혀 없어요. 시멘트 부어서 새로 지은 거니까 원시 축한 거로 보고, 토지는 자기 땅 주고 자기 땅 받는 건데 다만 종전 면적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뭐라고요? 승계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식입니다. 보기 전에 문제를 바로 풀어봐야죠.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먼저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도 시험에 별거 아닌데 여러 번 나왔어요. 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습니다. 간주취득이네요?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고 취득한 것으로 본답니다. 간주취득. 자, 옳게도 나오고 바꿔서 나오고요. 상속회복 청구의 소유한, 나왔네. 참칭 가짜 상속인, 진정 상속인 떠올리세요? 상속회복 청구에 소유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 그래요? 가짜 상속인들이 진정 상속인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진정 상속인이 원래 상속받을 거 상속으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원래 상속으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3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했습니다.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그랬을 때 무상 취득한 걸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요거 교환은 공시가 되니까 다 대가 입증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등기 등록을 위한 재산을 교환하면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4번이요. 증여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이건 좀 이따 나오는 건데, 취득식에서 배울 건데, 등기 등록하더라도, 기본 강의 들었던 분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데, 좀 이따 나와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 나오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되고 해지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이것도요,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이 서류 입증 기간이 개정이 됐어요. 60일이었다가 이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4번 틀렸고. 5번 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이요. 예? 자, 채무액 상당한 부분. 5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채무액 상당한 부분은 이거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한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돈 대신 갚아주잖아요. 3억 원. 채무 3억 원만큼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3억 원을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상 취득을 보는 거고. 5번이 맞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받고. 좋습니다. 취득세 취득식인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취득식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